사람은 가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설명 없이 느끼게 됩니다. 등 뒤 공기가 달라지고 복도 끝 침묵이 길어지고 닫혀있는 문조차 이상하게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미 누군가의 시선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그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출근하기 적당한 곳이 필요했고 그녀의 결정에 이들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식사도 무료에 월세까지 저렴하게 해주는 감사한 곳이었고 거절할 이유보다 승낙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특이한 거라면 오래된 스페인식 저택인 점과 식사 전 묵주기도를 드리고 먹는다는 거였죠. 오래된 나무 바닥은 걸을 때마다 낮게 울렸고 하인인 도랭은 삐걱삐걱 소리 난다고 하는 곳도 있었고 이들은 무언가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쁘게 꾸며 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 라일라는 불을 끄고 나가려고 하는데 방구석에 빛나는 구멍을 발견하게 되고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무엇인지 살펴보려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건 아니지만 시선만큼은 이미 너무 가까이 다가와 버렸죠.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고 더 천천히 들키지 않는 시선이 추가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집에서 나와 오늘의 주인공 라일라는 콜센터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26살의 여성입니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이 집의 주인인 마나이 플롤. 꼽추처럼 굽어있는 등. 집 안내를 해준 건 도랭이라는 이름의 나이든 하녀입니다. 콜센터에서는 직장팀장이 라일라를 관심있게 바라볼 정도로 매력 넘치는 라일라.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많은 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어두운 욕망을 숨기고 있기도 하죠. 이 집에는 마나이 플로르 말고도 한 명이 더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자 포포이. 20살 청년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조금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전날 밤 포포이는 여자친구와 집에 있었고 삐걱삐걱 그 소리는 벽을 타고 복도를 타고 이 집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두 눈이 있었습니다. 포포이의 사생활을 염탐 아닌 염탐을 하게 된 라일라였습니다. 참아야 해. 궁금해하지 말자. 결국 중독되어 버린 라일라였고 궁금하지? 라일라는 달콤한 초콜릿을 처음 맛본 듯이 막아놓았던 구멍을 향해 다시 한번 다가가게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짐하면서 말이죠. 결국 봉인해놨던 마개를 열고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옆방에 있는 포포이의 방을 염탐하며 본능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벽에 뚫려있던 구멍을 다시 봉인하며 출근을 위해 참아보는 라일라였죠. 아직도 시선은 구멍을 향해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오늘 출근 망했네. 생각했던 라일라는 결국 회사에 연락하고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연차를 써야 할 것 같다 말하고 출근을 보류하게 됩니다. 라일라는 왜 출근을 못하게 됐는지 상사는 사실을 알 일은 없었습니다. 옆방을 훔쳐볼 수 있는 유일한 빛, 아니 구멍 때문에 그렇게 오늘 하루를 날리게 됩니다. 어차피 쉬는데 다시 한번? 포포이는 없고 여자친구만 있었는데 이때 플로르 할머니가 포포이의 방을 두드리고 옆방에선 이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여자친구에게 커피라도 마시게 나오라고 하는 할머니. 혼날 거라 생각했던 예상과 다른 상황에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호의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식기 전에 따뜻할 때 마시라고 말하며 커피를 마시게 되는 여자친구. 커피를 다 마신 걸 확인한 할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손자의 앞길을 왜 방해하냐며 따져 묻더니 너까지 꽤 어울린다고 생각하냐고 말하죠. 도발에 말대꾸도 해보지만 더욱더 심한 말을 내뱉는 할머니. 서서히 약효가 시작되었고 결국 여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고 맙니다. 할머니는 빌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김없이 기도를 드리는 이들. 집주인에게 손자는 자신의 작품과도 같았고 언젠간 성직자가 될 신 앞에 바쳐질 깨끗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에 비친 포포이의 연애는 작품을 망치는 행위였습니다. 같은 식사 자리에서 직간접적으로 모든 걸 듣고 있던 라일라 또한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포포이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자는 다 멀리하라고 말이죠. 알아들었으면 반성하라는 말에 울퉁불퉁하고 체중이 실리면 아픈 굵은 소금이로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포포이. 당연하다는 듯 지켜보고 있는 이들과 라일라는 포포이가 안쓰럽고 걱정되었지만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고백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부어오르고 뜨겁고 쓸려서 피가 맺혔을 수도 있는 그 상처를 혼자 들여다보고 있는데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고 라일라였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들어왔고 포포이의 무릎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혼자 아플 때입니다. 혼자 참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의 손이 닿으면 그 손이 가진 온기가 그냥 온기가 아니게 됩니다. 네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네가 느껴도 된다는 허락. 지금 라일라의 걱정 어린 눈빛과 행동이 그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조용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뭔가 귓가를 맴도는 게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집이 삐걱거리는 소린가 싶었겠죠. 이 낡은 집은 원래 이런저런 소리를 냈으니까. 바람이 불면 문이 덜컹거리고 밤이 되면 나무 바닥이 수축하며 신음을 내고. 하지만 그 소리는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알아들었거든요. 오랜 세월 철저하게 외면해온 소리였지만 인간의 몸은 기억합니다. 잊으려 해도 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에 세월이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틈, 빛이 아슬아슬하게 새어나오는 그 자리. 플로르가 그 구멍으로 본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진앙이라는 이름으로 지워버린 인간으로서의 시간,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가질 수 있었지만 갖지 않은, 아니 갖지 못한 것들. 그 구멍 안에 그것들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문틈 너머를 갈망하는 눈이 되었습니다. 스파이더맨처럼 할머니는 벽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뭔가 조심스러운 듯 뭔가 몸이 달라진 사람처럼 라일라는 문 밖을 나왔고 걸음걸이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라일라는 처음 겪은 고통이었기에 두렵고 무서움이 먼저였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족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피곤하고 비워진 사람의 잠, 그 잠든 얼굴을 잠깐 보았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그녀는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밖에도 다양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욕망과 탐욕, 그리고 억압 속에서의 관계의 갈등, 겉모습에 피어난 인자함 속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진실들, 가면을 쓰고 있는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주며 인간의 본질 속에서 집에 존재하는 빈틈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호기심의 깊이를 보여주며 좀 더 긴장감 도는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지금까지 영화 관음의 방이었습니다. 애들은 못 봐요. 허이!